한니발은 로마와의 전쟁을 계획한다. 그는 스페인에 위치한 부유한 도시 사군툼을 포위한다. 당시 로마는 군사적 보호를 약속하는 대신 동맹을 맺는 방법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사군툼은 동맹국인 로마의 구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로마는 대부분의 병력이 북이탈리아 지역에 묶여 있었다. 그래서 사군툼에 병력을 보낼 여력이 없었다. 그러나 사군툼을 잃게 된다면 스페인에서 로마의 입지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로마는 병력을 보내는 대신 외교 정책을 선택한다. 로마는 사절단을 사군툼에 보냈으나 한니발은 만나주지 않는다. 자신의 예측이 맞았음을 확인한 것으로 충분했다. 로마는 지원군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한니발은 사군툼을 본격적으로 공격하여 함락시킨다. 로마의 사절단은 카르타고 본국으로 향한다. 그러나 카르타고에서도 합의에 실패하자 로마는 결국 전쟁을 선포한다. 이것이 제2차 포에니 전쟁이다. 로마는 한니발이 해안가를 따라 마르세유를 공격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래서 정예부대를 시칠리아와 프랑스 남부 지역으로 이동시킨다. 그러나 한니발은 정예군 5만 명을 이끌고 로마의 예측과 달리 피레네 산맥으로 향했다. 마르세유의 갈리아 민족은 로마의 우호적이다. 만일 마르세유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면 한니발은 적진에 고립될 가능성이 매우 컸다. 반면에 이탈리아 북부는 여전히 로마에 저항하고 있었다. 때문에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는다면 이탈리아 북부는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알프스 산맥의 원주민들은 카르타고의 적대적이었다. 고립된 적진에서 험준한 산맥을 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이다. 수많은 원주민들의 저항을 이겨내고 한니발은 9일 만에 정상에 오른다. 그는 이틀간 병사들을 쉬게 하고 하산을 시작한다. 그러나 내려오는 것은 오르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 알프스를 내려오는 데는 무려 15일이나 걸렸다. 눈 덮인 알프스는 병사들과 동물들에게 가혹한 환경이었다. 알프스를 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다. 온갖 고생을 해가면서 끌고 온 전투코끼리는 대부분 폐사했다. 카르타고의 정예군 5만여 명은 싸우기도 전에 절반으로 줄어 있었다. 마침내 한니발은 북이탈리아에 진입한다. 한니발을 추격해온 로마군과 티키누스에서 전투를 벌인다. 한니발의 승리였다. 한니발은 로마군을 트레비아 강가로 유인한다. 퇴로가 차단된 로마군을 크게 이긴다. 이로써 한니발은 이탈리아 북부에서 로마 세력을 완전히 몰아낸다. 한니발은 이탈리아 중부 지역으로 남하를 결정한다. 그러나 내려가는 길을 로마군이 이미 봉쇄하고 있었다. 한니발은 이번에도 로마군의 허를 찌른다. 그는 군사들을 이끌고 늪지로 행군을 한다. 이 늪지대는 물이 무릎까지 고여 있어서 수경을 할 수가 없었다. 한니발은 3일 밤낮을 쉬지 않고 행군을 하였다. 이 무리한 행군으로 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다. 한니발도 눈병에 걸려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된다. 한니발이 이탈리아 중부로 진입하자 로마군이 급하게 추격을 해왔다. 한니발은 로마군을 호숫가로 유인한 다음 크게 격파한다. 이 트라시메네호 전투에서 한니발은 3만여 명이나 되는 로마군을 섬멸한다. 독재관 파비우스는 전략을 수정한다. 그는 한니발과 직접적인 결전을 피하고 보급로 차단에 주력한다. 전투가 교착 상태에 빠진다. 한니발은 이탈리아 남부로 향했다. 한니발의 계속되는 승리에 로마의 동맹은 깨지기 시작했다. 일부 도시들이 한니발 편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로마를 조급하게 만든다. 로마는 이 전쟁을 신속하게 끝내기 위해 9만 명의 병력을 한니발이 있는 칸나이로 보냈다. 한니발의 전략은 언제나 로마의 허를 찔렀다. 그는 이번에도 로마군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략을 세운다. 로마군의 수는 9만 명이고 한니발의 군사는 4만 명이다. 한니발은 4만 명으로 9만 명을 포위하는 전략을 세운다. 그는 칸니발 평원의 넓은 지형을 이용하기로 한다. 한니발은 군대를 초승달 모양으로 전개했다. 그리고 군대의 중앙이 가장 약하게 보이도록 했다. 그러자 로마군은 한니발 진영 중앙을 향해서 빠르게 공격해왔다. 한니발은 때를 놓치지 않고 측면과 후방에서 포위망을 완성한다. 이 초승달전법으로 한니발은 로마군을 완벽하게 섬멸하였다.
살아서 도망친 로마군의 숫자는 1만 명도 되지 않았다. 칸니발 전투에서 대승을 하자 카푸아가 한니발 편으로 돌아섰다. 카푸아는 이탈리아 중부의 가장 큰 도시다. 카푸아가 돌아서자 다른 도시들도 한니발 편으로 돌아섰다. 결국 로마는 중부 이탈리아의 일부, 남부 이탈리아의 대부분, 북부 이탈리아의 전부를 잃었다. 그러나 한니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전황은 카르타고에 불리했다. 한니발을 제외한 다른 장군들은 로마군에게 크게 패하였다. 그들이 잃은 군사의 수가 로마군의 병력 손실보다 훨씬 많았다. 또 다른 악재는 보급과 지원이었다. 카르타고가 보급품을 운송하려면 지중해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지중해는 로마의 막강한 해군이 철저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로마의 파비우스 막시무스 집정관은 새로운 전략을 구사한다. 그는 한니발에게는 보급을 방해하는 지구전으로 응수하고 한니발이 지휘하지 않는 다른 군대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였다. 이는 곧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한니발이 다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사이 로마는 다시 카푸아를 포위한다. 한니발이 주력 부대를 보냈지만 카푸아의 로마 포위망은 풀지 못했다. 카푸아를 잃고 얼마 안 있어 시칠리아도 로마군에 의해 함락된다. 전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한니발에게 투항하였던 도시들이 다시 로마 편으로 돌아섰다. 한니발은 적들에게 포위가 된 형국이 되었다. 한니발은 할 수 없이 이탈리아의 남쪽 끝 칼라브리아로 쫓겨간다. 기원전 204년 로마의 스키피오가 카르타고 본토를 침공한다. 카르타고는 모든 병력이 이탈리아에 출정 중이다. 본토에는 적을 방어할 병력이 전혀 없었다. 스키피오는 이 점을 노렸고 전략은 적중했다. 카르타고는 로마에 항복을 한다. 그 사이 한니발은 본국으로 돌아온다. 한니발이 귀국하자 카르타고는 항복을 번복한다. 그러나 한니발은 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로마에 협정을 요청하지만 거절당한다. 운명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 되돌릴 방법은 없었다. 로마는 전쟁을 통해 성장하는 국가다. 그들은 이미 한니발의 전략을 습득하여 실전에서 활용하고 있었다. 한니발은 자마에서 스키피오와 마지막 전투를 하게 된다. 결과는 한니발의 완전한 패배였다. 자마 전투의 패배로 제2차 포에니 전쟁은 막을 내렸다. 한니발의 전략에는 무모한 결정이 많았다. 그 무모함에 대한 책임은 수많은 병사들이 죽음으로 대신해야 했다. 전쟁이 결과로 평가받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가혹한 희생을 동반하는 전략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일까 한니발의 말로는 비참했다. 한니발은 타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한다. 그러나 그의 명성은 이미 발했다. 마지막 전투에서 패배하자 그는 약을 먹고 자살한다. 비록 카르타고는 패배했지만 한니발이 싸운 전투의 결과만을 평가한다면 한니발은 훌륭한 전술가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명장에 대한 서양과 동양의 개념 차이일까?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켰고 무모한 결정으로 수많은 병사들을 희생시킨 점을 감안하면 명장의 칭호는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한니발의 탁월한 전술을 가장 열심히 탐구한 것은 그의 적국인 로마였다. 로마는 한니발의 전술을 발전시켜 더욱 강력한 정복국가로 거듭난다.